100% 내가 보상을 정부에서 받는다 이런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게 좋고, 행동을 안 하고 입으로만 푸는 사람도 있잖아요. 책임은 자기는 하나도 안 지면서 뭐 하면은 잘 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특히나 조심해요. 사기꾼들이 넘쳐납니다. 넘쳐.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셋째 주 일요일이고요. 알바니아 티라난에 큰 화재가 나가지고 제가 지금 화재 현장에 나와 있는데, 신축 아파트예요. 근데 이제 외장재가 다 타고서 이게 까맣게 그을러지고 내부는 완전히 다 불에 타서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티라나 시내에 투자한 아파트도 이 아파트와 비슷한 디자인이고 또 비슷한 내장재 외장재가 사용이 된 것 같아가지고 조금 걱정도 되고 화재가 어떻게 났는지 좀 보러 왔어요. 이제 티라나 시내에 23평에서 25평 이 사이즈의 아파트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2억이 다 넘어갑니다. 2억 안쪽의 아파트가 찾아보기가 좀 힘들고, 이 아파트가 그렇게 저렴한 아파트도 아닌데 어떻게 화재가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됐는지, 최초에 1층에서 어린아이들이 장난으로 이제 불장난을 했나봐요. 그래서 그 박스가 쌓여야 되는데 박스가 불이 확 탔는데 아파트의 외장재에 불이 옮겨 붙었나봐요. 근데 이제 외장재가 불연 소재면 이렇게 빨리 확산이 안 되는데 1층부터 해가지고 꼭대기층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타 올라갔나봐요. 제가 사실은 알바니아 거주하면서 가장 걱정됐던 게 이 화재 문제거든요. 이 알바니아 티라나 같은 경우는 교통체증이 또 심하고 골목마다 이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그 루트가 제한적이고, 또 알바니아 사람 같은 경우 실내든 실외든 담배를 많이 피우거든요. 더구나 이 알바니아 건물 내에 소방시설이 최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화재가 일어나면 스프링클러 작동도 안 될 테고, 또 소방시설 자체가 취약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조금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도 알바니아 티라나 시내에 두 채의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고, 또 한 채를 조만간 구매를 더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재 문제에 대해서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와이프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화재가 일어나면은 대응을 하지? 또 제 자산을 어떻게 보호를 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화재보험, 화재 지진에 대한 보험을 필수로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은 전체적인 원인 규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제 책임 주체들이 이제 협의를 하는데, 보상은 어떻게 되고 누가 이만큼 책임을 질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질 텐데, 서로 다 이제 사실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죠. 정부는 정부대로의 그 예산 집행에 제한이 있고, 또 건설회사는 건설회대로 그런 리스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보상 절차가 입주민들한테 늦어지게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 최소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은 돼야 입주민들이 다시 입주를 해서 거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게 대출받아서 산 이 아파트 주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실제로 알바니아에서 화재나 지진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를 할지라도 정부에서 이 보상해주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100% 내가 보상을 정부에서 받는다 이런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게 좋고, 내가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든 어떤 해결책을 내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투자를 했을 때는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알바니아 관광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알바니아 이 중심지 인근에는 낡고 오래된 그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공산주의 시절에 지어진 이 아파트들인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땅값이 그렇게 비싸고 아파트 값을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거기에 계속 거주하는 이유가 이 소유권 문제 때문에 그래요. 소유권. 앞으로는 뭐 다음 세대나 이렇게 지나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재건축이 이루어지겠지만 이 재개발하는데 제한이 많은 거죠.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개발하기로 이제 정하면은 그냥 강제 수용이 되잖아요, 대부분. 아니면은 민간에서 일정 부분 이상 비율이 넘어가면은 재개발이 진행되고 이렇게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 알바니아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권이 굉장히 법으로 강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나 또 민간 개발업자에서도 쉽게 손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심지 인근에 허름한 빌딩이 굉장히 많은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이 중심지보다는 비용이 저렴하게 드는 외곽에서 신축 아파트를 많이 짓기 시작하는데 외곽이 오히려 더 빨리 발전하고 또 신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외국인이 이곳에서 어떤 걸 하는 것보다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데 이런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소유권 문제라든가 또 자연재해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또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해외에는 이것저것 돈값 없고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 개발도상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접근해가지고 처음부터 돈 얘기부터 막 한다든지 어떤 게 굉장히 유망하다든지 자기는 하나도 책임을 안 지면서 입으로만 턴다든지 행동을 안 하고 입으로만 터는 사람도 있잖아요. 책임은 자기는 하나도 안 지면서 뭐 하면은 잘 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특히나 조심해요. 사기꾼들이 넘쳐납니다. 넘쳐나. 착한 분들도 굉장히 많고 좋으신 분들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외국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지인들 상대로 뭐 하나 팔아본 사업을 읽어본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입으로만 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야, 머릿속에 허영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고객을 만들어 본 경험도 마케팅을 해본 경험도 직원을 관리해 본 경험도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입으로만 터는 사람들이 많아.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를 가지고 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조심해야 돼요. 사기꾼들이 넘쳐납니다. 넘쳐나. 사실 해외에서 친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의지하기도 하고 그런 거 중요하죠. 근데 이제 사실 친구 별거 없습니다. 친구 관계를 오래 하는 거는 이 밑바닥을 쳐본 사람은 알아요. 밑바닥을 쳐본 사람. 친구 관계 별거 없더라고요. 친구 관계가 오래 가는 거는 내가 상대한테 크게 바라지 않고 또 기대하지 않고 그냥 얘기할 수 있고 그 정도면 되는 거지. 거기서 더 나가는 거는 나중에 실망하게 되고 친구 관계를 잃게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관계가 제일 좋은 친구 관계.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 이런 베이스가 깔려있는 관계는 친구 관계 아니지. 그건 그냥 비즈니스 관계, 손익 관계라고 쳐야지 친구 관계 아니잖아요. 저도 한국에 가면 만날 친구들이 있고 선후배들이 있는데 몇 년에 한 번 봐도 정말 오랜만에 봐도 최근에 만난 것 같고 정말 편하고 아무런 저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그런 관계 때문에 오래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크게 부담을 안 주고 상대도 저한테 어떤 부담을 안 주고 정말 어려울 때 옆에 있던 친구가 친구지 좋을 때 있던 친구들은 뜯어먹으려고 오는 거지. 인간관계나 또 이 돈을 버는 거나 힘 빼고 해야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힘 주고 막 뭐 하려고 하면 안 돼도 힘을 빼고 하니까 속도가 좀 늦더라도 순리대로 가는 게 좋겠더라고요. 특히나 이 해외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급하다 보면은 결정이 흐트러지고 또 성급하게 투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돈을 잃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